자, 오늘 공부할 개념은 이제 명제라는 건데요. 이 명제라는 건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수학의 언어입니다. 지금 쌤이 여러분에게 열심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인간의 언어, 우리가 자연스러운 언어라고 한다면은 또 수학의 언어라는 건 좀 다른 이야기죠. 여러분 어느 정도 공감하겠지만 이 수학의 언어는 되게 깐깐해요. 그래서 뭐 조사 하나만 틀려도 안 되고 뭐 말의 어순이 바뀌어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깐깐한데 여러분이 이 단원에서 이 수학적 언어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되고 또 어떻게 표현돼야 되는지 이런 걸 공부할 거예요. 뭐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편안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다만 오늘 배우는 부분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조금 새로운 용어와 정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용어와 정의를 충실하게 익히는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편하게 시작을 해보죠. 자, 먼저 우리가 처음에 명제라는 단어를 이제 배웁니다. 우리 단원의 제목인 명제가 무슨 뜻이냐면 참이나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가 명제라고 할 거예요. 참이냐 거짓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판별할 수만 있으면 돼요. 1번을 볼게요. 1 더하기 1은 3이다. 어디 가서 이런 말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겠지만 이거는 수학적으로는 명제가 맞아요. 왜냐면은 물론 이거는 거짓인 거는 알지만 우리가 참 거짓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최영만 씨는 키가 크다. 여러분 최영만 씨 알아요? 옛날에 테크노 골리앗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아무튼 키가 엄청 큰 옛날에 씨름 선수이자 격투기 선수예요. 최영만 씨 키가 2m 한 20 될 거예요. 여러분 최영만 씨 키가 크다 이러면 우리가 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끼리 하는 말은 당연한 소리를 아마 우리나라 제일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수학에서는 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명제라고 말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집합에서도 말했지만 뭐 크다 작다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명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건 명제가 아니다. 세 번째, 한라산은 우리나라에서 높은 산에 속한다. 높은 산이다 그러면 이것도 명제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높은지 낮은지 알 수 없잖아요. 이건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표현 자체는 그렇게 수학스러운 수학적인 표현은 아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가장 높은 산이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이거 아마 여러분들 그 집합에서 이런 문제 풀어본 사람 있을 거야. 가장 키가 크다, 가장 높다 이런 말 들어가면 이거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이란 말이 들어가면 최상급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확실하게 참 거짓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단어잖아요. 가장 높냐 그렇지 않냐는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이 들어가면 명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루트 5는 무리수이다 그러면은 요거는 당연히 명제가 맞는 거고요. 판단 가능하고 이것은 참인 명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제라는 거는 이렇게 참 거짓을 판단할 수만 있으면 명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조건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말해 보겠습니다. 조건이라는 건요, 변수를 포함하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x라고 많이 쓰거든요. 변수 x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인데 우리가 그 변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판단이 되면 그것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x에 뭘 넣느냐에 따라 참거짓이 판단이 되면 조건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전체 집합 안에 모든 원소의 모임을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진리집합, 이름이 상당히 정직하죠. 진리, 트루스,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의 모임,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조건은 x값에 따라 참거짓이 판단되는 문장이나 식입니다. 예시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2x 빼기 4는 0 그러면은 이거는 조건일까요? 아닐까요? x에 내가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식을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건이 맞죠. 왜냐?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참이 되고 2가 아닌 다른 숫자 집어넣으면 참이 되지 않죠? 참거짓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건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 조건의 진리집합은 뭐냐? 저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의 모임 그러면은 이렇게 2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전체 집합을 보통 실수로 세팅을 하거든요. 실수 범위 내에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식을 볼게요. 여러분 이 좌측과 우측을 잘 살펴보세요. 이거 조건일까요? 아닐까요? 자,
x에다가 어떤 수를 넣어서 어떨 땐 참이 되고 어떨 땐 거짓이 되면 이게 이제 조건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실 왼쪽과 오른쪽 식은요 살짝 모양만 달랐지 이거는 완전히 같은 식이거든요. 여러분 이 x에다가 아무 숫자나 넣어도 다 성립해요. 그리고 양쪽에 있는 항들을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사실은 0은 0이다 라고 하는 절대적인 참인 명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명제다, 참인 명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변수 x가 들어있다고 무조건 조건이야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조건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내가 x에 어떤 숫자를 넣느냐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죠. 풀어보시면 되겠네요. x-2, 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니까 마이너스 2부터 x는 2까지. 네, 이게 바로 이 조건을 참이 되게 해주는 원소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진리집합은 뭐 조건제시법으로 쓰자면 x 바 한 다음에 이렇게 써주시면은 이것이 바로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건과 진리집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나중에 뭘 하고 싶냐면 어떤 명제를 탁 제시해주고 이 명제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이거 판단을 하고 할 거예요. 근데 그 판단을 할 때 우리가 이 진리집합이라는 걸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전 준비 작업 하는 겁니다. 지금 세 가지 배웠죠? 명제, 조건, 진리집합.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부정이라는 걸 해볼게요. 부정. 우리가 일상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죠. 부정한다. 그러면 명제나 조건을 부정할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앞으로 표현할 때 명제를 P라고 표현하면은 그의 부정은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not P라고 읽을 거예요. P가 아니다 이렇게 읽을 건데요. 예시를 하나 들어봤어요. 자, 보세요. 명제 2개랑 조건 하나 이렇게 3개를 예시를 써봤는데, 명제는요 일단 8은 2의 배수예요 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이거 참인 명제죠. 그러면 그 명제의 부정이란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부정을 말하는 거야. 반대로 말하는 거야. 청개구리 같은 거죠. 자, 8은 2의 배수가 아닌데 이렇게 말하면 이게 부정이에요. 그리고 8은 2의 배수가 아니다 그러면은 거짓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은 게 뭐냐면 어떤 명제의 참거짓과 그 부정의 참거짓은 항상 서로 반대예요. 명제가 참이면 그 부정은 거짓, 명제가 거짓이면 그 부정은 참이 되겠죠. 이런 이야기. 뭐 이런 것도 보세요. 1 더하기 1은 3이에요. 그러면은 명제라 그랬죠. 근데 이것은 거짓 명제다. 그럼 얘의 부정은 뭐냐? 1 더하기 1은 3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부정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참이 되는 이런 명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참거짓이 서로 반대이다 라는 거고요. 이 부정을 하는 법은 지금은 그냥 간략하게 맛만 보여드리는 거고, 다음 강의에서 여러 가지 표현들의 부정하는 방법, 여러 가지 표현의 부정법은 뭔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은 그냥 가볍게 보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x가 2보다 작아요 라는 조건. 이건 조건이니까 참거짓 판단할 수 없죠. 아직은요. 자, 이때 이 녀석의 부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될 거, 크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작다의 부정은 크다가 아니고요. 수직선에서 생각해 보시면 2보다 작다라는 것의 반대 그러면은 뭐냐면 2보다 크다 당연히 맞는 거지만 여러분 2는 어떡할 거야? 그죠? 그래서 2까지 포함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보다 작다의 부정은 2보다 크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x가 2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 녀석의 부정은 이제 뭐가 되겠어요? x는 2보다 그냥 크다만 되겠죠. 왜냐면 여기 등호가 들어가니까 2는 얘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의 부정은 2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부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려울 게 없죠,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듣고 강의 짧게 10분 정도 듣고 책을 샥샥샥 넘기면서 보면은 다 이해될 거예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 주제인데요. 자, P 또는 Q라는 조건, 그 다음에 P 그리고 Q라는 조건들의 부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건 2개를 엮어가지고 또 하나의 조건을 말할 수도 있거든요. P 또는 Q라는 조건에 우리가 이 녀석의 부정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P 또는 Q의 부정. 우리가 또는은 집합에서 계속 언급을 드렸지만 얘는 합집합의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가 진리집합이라는 거 아까 공부했잖아요. 진리집합. 이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진리집합을 대체로 대문자 P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조건 Q를 참으로 만드는 진리집합을 대체로 대문자 Q라고 해요. 그러면은 조건 P 또는 Q라는 것은 이 진리집합 P와 진리집합 Q의 합집합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조건 P는 x제곱은 4예요 라는 이런 조건을 줬다 치면은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뭐하고 뭐예요? 2하고 마이너스 2잖아요. 그 다음 조건 Q라고 하는 것은 x-1이 뭐 3이에요 이렇게 줬다고 해볼게요. 그럼 Q의 진리집합은 4 이렇게 되겠죠. 이때 우리는 조건 P 또는 Q라는 표현도 써요. P 또는 Q. 그러면은 이 조건 또는 이 조건 이 두 개의 합집합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은 이 PQ를 합쳐가지고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4하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또는의 의미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궁금한 건 이 녀석의 부정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라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것은 우리가 명제라는 언어고요. 우리가 집합으로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P 합집합 Q 그러면요. 이 녀석의 부정. 아까 제가 이 전에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우리가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한다면 not P의 진리집합은 뭘까요? not P? P가 아니다. 그러니까 집합으로는 P의 여집합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P 합집합 Q의 부정 그러면은 P 합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쓰면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런 집합 표현을 이제 명제로 바꿀 건데 우리가 집합에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이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을까? 이거 뭘까요? 무슨 법칙 쓰면 좋아요? 이럴 때 드모르간 법칙 있죠.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 그리고 가운데 있는 집합 연산기호 바뀌는 거죠. 자, 요렇게 같은 표현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녀석을 명제의 표현 방식으로 써보자면 P의 여집합은 not P고요. Q의 여집합은 not Q고요. 교집합은 그리고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P 또는 Q라는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의 부정을 구하세요 그러면은 각각의 조건들의 not을 붙여주고요. not P, not Q 한 다음에 또는은 그리고로 바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는 지금 집합으로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당연히 그리고가 있었다면 그의 부정은 또는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 P 그리고 Q라는 조건이 있다. 이 녀석의 부정을 구해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아, 각각에다가 not을 붙인 다음에 그리고는 또는으로 바꾸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유는 집합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드모르간 법칙 이용하면 간단하게 확인 가능한 이야기죠. 자, 오늘 설명드릴 거는 거의 다 설명드렸습니다. 뭐 예시는 이런 게 있습니다. x는 2 또는 3의 부정을 말하세요. 그러면은 자, 이게 마음속으로 P고요. 이게 마음속으로 Q예요. 그때 또는은 당연히 그리고로 바뀌고요. 여러분, x는 2예요 라는 조건 P를 부정하면 not P, x는 2가 아니에요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x는 3이에요 부정은 x는 3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저 전체 조건의 부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부정 어떻게 할까? 이런 애들은 수직선에 올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녀석의 부정을 말하라고 하면 제가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지금 제가 표현한 이 녀석 말고 나머지가 전부 다 부정이에요. 이 녀석의 여집합. 그러니까 2보다 크다가 되겠죠. x는 2보다 크다. 또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x는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부정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 아주 간단한 명제의 첫 시간, 명제와 조건, 진리집합, 부정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공부해봤습니다. 빠르게 익혀보시고요. 이 다음 강의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